연꽃봉오리처럼 청아하고 호랑이처럼 당당한 호거산 아래 운문사의 기상이 서려 있다. 호거산 운문사. 화랑도의 세소고개를 쓸 법한 원광국사와 삼국유사의 일연선사가 머물렀던 운문사는 오늘날에는 운문승가대학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해마다 6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내는 운문사 승가대학은 1958년 비군이 강원으로 출발했다. 87년 승가대학으로 승격해 99년 35회 졸업생이 나오기까지 운문승가대학은 명실상부한 비군이 승가대학으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운문승가대학이 있기까지는 많은 학인들의 노력과 학장이신 명성스님의 숨은 공을 빼놓을 수 없다. 30여 동의 도량 아래 학인들의 정진이 쉼없이 이어지는 것. 87년 승가대학으로 본격 승격한 무렵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운문사 승가대학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것은 더욱 의미 깊은 일이다. 치문 첫 절에서부터 화엄 겨울철까지 비구니 스님들의 규칙적인 생활과 경전 읽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 것. 호거산 자락 아래 운문승가대학이 당대 최고의 비구니 승가대학으로 인정받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86년 운문사 경내에서 열린 전국 비구니 수행교육은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에게 있어 정진의 또 다른 연장선이었다. 처처가 법당이요 생각이 곧 불성이라. 어느 곳인들 부처님 안 계신 곳 있으려만 팔도 각처에서 모인 눈푸른 납자들의 율장 읽는 소리가 만세루를 울렸다. 음악을 두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어, 피아노. 좋은 도반이 내 공부 반은 시켜준다 했다던가. 여러 도반들과 함께한 수행교육에서는 분과별로 주제를 발표하고 큰 스님들의 법어를 들음으로써 수행자로서의 틀을 다졌다. 참 이차했는데 제가 이제 느낌하고 이제 노는 시간인데 아주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참자리에도 2박 3일간 열린 이 교육에서는 동국대 장충식 교수와 범어사 종범 스님, 동국대 총장 직원 스님, 송강사 법정 스님 등 각계 불교 인사와 큰 스님들이 참석하셨다. 제2차 전국 비구니 수행 교육을 수여하였으므로 이 수여증을 드립니다. 불기 2530년 8월 24일 전국 비구니회 회장 개천. 같이 들었어요. 세계적인 비운예로 이끌어 나아가기를 다짐합시다. 절 밖에서 더욱 빛나는 것이 승가대 학인 스님들의 발걸음이다. 87년 성도절 기념법회에서는 산사에서 갈고 닦던 부처님 향한 마음을 되새기고 육법 공양으로 깨달음의 길에 예경하였다. 우리는 진정 인類사랑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촛불 공양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올린 이 촛불 공양, 자신의 제불보살님께 공양하옵니다. 한 그릇의 물이 아니라 안세운 대의 참로수입니다.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정근 속에 촛불 공양의 참뜻은 더해지고 법성계로 마음자리를 모았던 기념법회 운문 학인들이 있어 더욱 빛났던 자리가 아니었을까. 승가대학 학인들과 여러 스님 그리고 청신녀 청신남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 비로전 옆 푸른 나무의 매미도 한여름을 잊었다. 만등불사와 제종불사 운문사의 면면한 역사의 한 줄기에서 다시금 주춧돌을 세워가는 일이기에 운문사에 있어 뜻깊은 행사였다. 1200여 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스님은 그동안 운문사의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지역 각계 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 원로 이장이신 가을자 滅산 큰 스님을 비롯하여 정단의 여러 비구니 종전신들 파리하면은 많은 불자들이 도움을 주셨고 했기 때문에 왜 우문사는 파리한 불사를 그렇게 많이 하고도 낙성식을 하지 않느냐 하고 많이 자꾸 묻고 하니까 그래 부득이해서 제종불사라고 하는 그것 저기에 또 하나 더 난이 더 올라갔습니다. (81년도에) 중립원, (83년도) 최경당, 지금 화학연구관 스님들이 공부하고 있는 야외 식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청구원의 전 원장님이신 미른 스님께서 선하해 주시겠습니다. 본사 부주지 스님이신 무공 스님께서 선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법주이신 법설 스님께서 선하해 주시겠습니다. 동의위원 회양식에 참석한 월산 스님은 명성 스님의 숨은 공로를 높이 칭찬하셨다. 지난 30여 년 동안 20여 채의 건물을 지어 불자들을 부처님 품 안으로 모으셨던 스님의 노력. 그 노력은 큰 법당에서 만세루 500나한전 곳곳에 살아있다. 앞으로 이 운문사가 이 명성 스님을 모시고 크게 발전해서 울려서 나라에 큰 도움이 되고 모든 중생을 이익이 되게끔 빌고 축원하는 바입니다. 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을 한번 하려고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절의 강조 스님이시고 부의 스님이신 우리 명성 스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학인 스님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저는 보고 정말 우리 인간들이 본받아야 될 불교대여 서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셔서 많이 지원해 주신 것은 지방 출신 진도한 사람으로서 부탁에 맞이합니다. 어른 스님들의 올곧은 말씀들은 삼보전에 올리는 예배와 함께 신심으로 남고 불사를 회양하는 저마다의 가슴엔 부처님 마음이 들어있었다. 감사합니다. 스님께서는 설현당과 야외식당에서 공양하시게 되겠습니다. 보살님들께서는 운문사는 방송에 여러 차례 소개되었다. KBS로 방송된 한국의 자연에서 운문사 승가대학은 여러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혹 수기를 들으며 혹 교계를 들으며 혹 중생들이 모든 1958년 이 운문사는 비구니들의 간부 양성을 위한 4년제 대학교 운문사 승가대로 그 모습을 바꾸어 널리 알려졌다. 보통 고등학교 졸업자로 출가 후 일정 기간 수행, 담당 주지 스님의 추천을 받아 이곳에 입문 불법을 익힌다.
참 진리를 깨닫기 위한 비구니의 길은 어쩌면 떨쳐버리고 나온 속세를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운문사 승가대는 전공 과목인 불법 강의 외에 일반 대학처럼 영어, 불어, 일어 등 외국어도 가르친다. 그 불신만큼이나 향학열은 뜨겁다. 군대 생활처럼 규칙적인 운문사의 하루 중 은근히 기다려지는 시간. 낮 12시부터 2시까지 이른바 자유시간이 된다. 이 자유시간 동안 빨래, 밀린 공부 등을 하며 서예, 피아노, 탁구, 배구 등 취미 생활을 영위 그 생활의 폭을 넓힌다. 불법을 닦는 비구니 스님들도 이 시간만큼은 그냥 보통 여자다. 여대자 지계범여해 야유인은 열애덕 안욕따로 선명삼보지 90년 4월 운문승가대학 졸업식이 있었다. 일반 대학의 졸업식과는 달리 운문승가대학의 졸업식은 3회에서 5회 정도를 모아서 거행된다. 전국에서 모인 졸업자들과 일반 대중이 함께 참석하는 이 자리는 4년간의 배움을 정리하는 초석이 되었다. 학사보고 1958년 불교 정화 후 대한불교 조계종 비구니 전문 강원이 개설된 이후 전 명성 강주신으로부터 수학한 졸업생 수는 모두 564명입니다. 4년여 동안 같이 공부한 학인 스님들이 지난 세월을 명경처럼 비추어 보고 다가올 세월을 바루 속 천수마냥 맑혔던 자리. 그러니까 이 두 스님은 앞으로 우리가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정말로 그 사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서원을 여러 대중 앞에 세우고 이제 오늘 이 이발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법자 생천자 법천당 묘등입니다. 의발을 수여받으면서 본래 면목 찾기는 수행자의 일심으로 남았다. 비구니 승가대학 하면 운문이요, 운문사 하면 곧 비구니 승가대학이라. 첫 방부를 들이던 그때 그 결심이 오늘로 이어지니 졸업생들의 자부심은 남달랐다. 정식으로 전강을 받게 되니 부처님의 교법은 법륜상 마냥 머물지 않고 세세 생생 전해지게 됨을 기약하는 것이다. 법을 주신 스승께는 그 은혜를 더 나은 선지식으로 보답할 것이며 후배 학인 스님들에게는 앞길을 미리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주어야겠기에 졸업하는 학인 스님들의 결심은 더욱 강하게 다져졌다. 올해 졸업반을 한 자리에 모시고 이렇게 행스러운 졸업이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무한히 후회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또 굴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꿋꿋한 신념과 원력, 피나는 그런 정신력으로 오늘을 가져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자를 보내는 졸업식에서 학장 스님이신 명성 스님은 끊임없는 배움의 길을 다시 한번 당부하셨다. 같은 시간과 같은 이 호구산 지석에서 부처님의 고구정량한 그러한 가르침을 마음의 양식으로 흡수하게 되는 것도 우연한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의 수학은 어디까지나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생활을 위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마음과 몸을 통해 가지고
몸소 그 경을 읽을 줄 아는, 행할 줄 아는 참다운 수행자가 되어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간곡히 합니다. 오늘 졸업식을 하게 된 204분의 스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끌어오신 명성 학자님 이하 여러 스님들에게도 그동안의 노고를 높이 축하드립니다. 오늘 돌아가신 여러 스님들에게 특별히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배워서 이 비구니계를 대처선이나 큰 힘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식구로 우리가 길러서 만들 수 있는 길이구나. 참 이 명선 학상스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정률 스님의 졸업생을 위한 축가와 함께 재학생은 선배를 보내는 마음을 송사로, 졸업생은 후배를 남기는 아쉬움을 답사로 대신했다. 스님들의 꾸짖음의 추억보다는 도된 울력되면 피곤하지 않느냐며 격려의 말씀 주시던 일. 초여름날의 모내기에 해가 저물어도 끝나지 않으면 저희들을 먼저 보내시어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이 잠들 무렵에서 문에서 돌아오시는 소리를 듣고 가끔 문문의 향기를 극히 피우는데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형님들을 보내드리면서 가끔 뿌듯한 미도움과 보내드려야만 하는 서운함이 엇갈립니다. 굳은 신념과 여일한 신심으로 하고자 하시는 바를 성취하옵시며 정진불패하시길 참고전에 합장하옵니다. 입학시험을 치르기에 저 미국에 와서 춥기도 춥고 놀기도 놀았습니다. 고단한 분당 안에서 과연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게 될까 하는 걱정에 가슴만 졸던 날이 엊그제만 들었었는데 어느새 이 자리에서 떠나는 글에 답하려니 좀새 이겨지지 않습니다. 생이 있어 가장 복되고 빛나고 또한 귀한 운문에서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거나 잃지 마시고 한 점 한 점 시간의 점을 짓듯 알뜰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치문에서 화엄 지난 4년.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스스로의 근기를 시험해보고 그 힘만큼 참아내는 지혜, 내 것이 되었으니 이 또한 운문사 승가대학이 인연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졸업식에 이어 스님들의 자선바자회가 열렸다. 학장 스님부터 학인 스님들까지 여러 스님들이 참석했던 바자회에서는 숨은 솜씨가 공개되었다. 부처님을 노래하는 마음이 곧 운문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의 마음일 것이다. 91년 대구시민회관에서는 찬불가와 가곡의 밤이 열렸다. 인생의 삶에 영혼의 울림을 전달하는 것은
환희심과 청정심으로 부처님을 기도하는 노래에는 불도를 향한 또 다른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담담한 수행자가 노래하는 오선지위의 악보는 비어있어 더욱 아름다웠다. 곳곳이 즐거운 마음들이 한가락으로 모여지니 법문이 될 것이고 스님들 올리는 음성 공양에 듣는 이도 청법 대중이 되었다. 호거산 선제동자의 미소가 운문사로 내려와 앉았다. 운문사의 여름이 더욱 맑게 느껴지는 것은 여름 불교학교 때문이다.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실감했던 운문사에서는 79년부터 해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여름 불교학교를 열어오고 있다. 2박 3일 동안 부처님 품 안에서 지내게 되는 어린이들은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로부터 교리와 경전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 듣게 된다. 아이들의 동심 속에 스님들도 어느새 아이의 마음이 되고 꽃공양 올리는 아이들의 신심은 수미산이 된다. 이제 어린이 우리 여름 자비학교 우리 이제 부처님 진리의 바다라는 수고 거룩한 품 안에서 우리가 여러 어린이들이 다 같이 부처님 품 안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없이 그 깨끗해지고 여러 어린이들이 연꽃처럼 아름답고 자랄 수 있도록 이제 마련한 어린이 여러분들의 행복의 여기 동산이에요. 바다보다도 더 깊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여러분은 건강한 모습으로 여름방학을 부처님을 잘 배워서 여러분도 미래에 다 부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고 같이 옆에 있는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거룩한 스님들의 말씀을 잘 3일 동안 듣고 착한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미래의 부처님이 됩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처럼 지혜의 밑진을 충만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은 언제나 부처님 있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언제나 살아서 부처님을 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불사 석가모니불. 학교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진리의 바다에서 기도를 드리고 불공 드리는 신앙심. 여름 불교학교에 동참한 아이들의 눈빛에서 우리 불교의 미래를 보았다. 듣기에서 3등 4승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부처님이 주신 상을 가슴 속에 품고서 돌아가게 될 아이들. 이 아이들의 마음들엔 저마다 부처님 한 분씩을 모시는 행사였다. 운문사 승가대학의 가장 큰 어른이신 법계당 명성스님. 91년 10월 4일에는 명성스님 논문집 간행 봉정식이 있었다. 운문사 승가대학 동문회에서 화갑 기념으로 불교학 논문집을 봉정한 이날. 이날은 주인공이신 학장스님의 가사장삼이 더욱 깊은 여운으로 와닿았다.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삭발 이후에
정겹고 보람 있는 것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 학인들이 헌들 전량 걸고 천하명상 이 호거산하 운문 대도량에 이와 같은 이성지에 큰 관함을 중창하시고 운문사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축사했다. 화가 논문 출판을 명축하는 기념법회의 자리에 제가 척사를 하게 되는 기쁘게 생각. 소송의 덕을 기리며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법계 명성 성가대학 학장 스님의 파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앞에서 대단히 성스럽습니다. 다만 저는 전생에 조금 복이 있었던가 보죠. 이렇게 훌륭한 명상 스님하고 학부에 수행자로서의 올곧은 면모를 누구보다 몸소 실천해 옮기신 분이기에 승가대학 제자들의 책장 넘기는 소리는 더욱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님, 명상 스님은 말없이 가르쳐오고 계셨던 것이다. 대학꽃 한 송이가 피매 가히 천하가 보는 줄을 알 수 있고 오동잎 한 잎이 떨어짐에 좋기 천하가 가을인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행잎이 한꺼번에 물럭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집착도 저러한 은행나무가 아낌없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질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언제나 향을 피우는 마음으로 스님의 가르침, 운문승가대학의 변함없는 일침이 되어 남을 것을 이날 승가대학 학인들은 말없이 확인했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네, 예. 합장을 해야죠. 예. 네. 경북 청도 운문사 KBS 여섯 시내 고향에서는 예. 운문사 승가대학의 일과가 자세히 소개되기도 했다. 운문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 자, 그러면은 경상북도 청도로 같이 한번 예. 가봐 주시죠. 운문사는 경상북도 청도군 옥문면 후거산 아래 자리 잡고 있는데요. 서기 566년 신라 진흥왕 27년에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심에서 우주 만법을 깨닫는다. 아, 무척 어려운데요. 이곳에 하는 공부가 또 그 구두의 지름길이 되겠는데 주로 어떤 공부들을 하십니까? 예, 화엄경, 법화경 등 부처님 경전 해석 공부를 주로 하고요. 또 불교 역사와 기타 일반 교양 과목인 영어, 일어 등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다운 인간이 되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성현 중에 성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배우는 목적이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수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 운문사 학인 스님들의 진리 탐구는 딱딱한 강의실 안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정자에서 또 토론을 하시네요. 네, 이렇게 야외에서 신선한 공기, 싱그러운 바람결을 즐기다 보면 훨씬 더 자유롭게 마음을 열고요. 또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힘든 수행 생활에 진솔한 대화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 매일 공양 준비도 큰일이시겠어요. 그렇죠. 공양 준비와 청소는 당번을 정해서 5일마다 교대로 하게 됩니다. 저렇게 장작을 떼서 밥도 지으시네요. 아니 탁구 경기를 사찰하면서 하세요? 알아요. 아우 잘들 하시는데요. 네. 아주. 네, 그럼요. 프로급 선수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보세요. 피아노 연주도 하세요? 아, 예. 여러 가지 배우십니다. 회향은 또 다른 입제를 위한 시작. 그 끝의 시작에 승가대 학인들이 참석했다.
앞서서 운문사 승가대학 비구니 스님들께서 앞서서 가시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승가대학 비구니 스님들께 뜨거운 박수를 한번 먼저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법계도 탑소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무대 쪽에 있는 불자들께서만 서서히 한 줄 한 줄 일어나서 법계도 탑도리를 하는데 동참하시고 뒤에 있는 불자들은 그 앞에 불자들이 탑도리 대열에 들어간 여부에 함께 이어져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자들께서 100일 동안 부처님 품안 생각과 생각, 그 크나큰 지혜가 법계에 퍼져 일체 중생이 빠짐없이 건져지도록, 그리하여 이 모든 회향이 같아지도록 법성도를 도우는 운문 학인 스님들의 마음도 이와 같았다. 운문사 새벽 예불은 불교 방송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일과였다. 삼국유사의 저자 이련 스님이 주석하셨던 운문사. 운문사는 그 역사적 의미가 어느 사찰보다 깊은 까닭에 사부 대중에게 여러 차례 소개되었다. 1977년에 청도 운문사의 주지를 맡게 된다. 이때 스님의 나이 72살의 고령이었다. 그러나 스님은 운문사에서도 불법 강설을 쉬지 않았고 왕은 이련 스님을 존경해서 대궐로 모셔가고 싶어 했었다. 그러니까 충렬왕 3년 127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15년 전에 그 왕명에 의해서 이 운문사에 주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277년으로부터 한 4년간 주석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죠. 이련 스님은 드디어 국전에 봉해지고 운문사에서 주지를 맡던 4년 동안 삼국유사의 구체적 찬수를 시작했다고 한다. 스님의 생애 중반 이후에는 몽고족이 침입하는 등 국가적 전란이 끊어지질 않아서 국인은 땅에 떨어졌고 민생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당시의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이런 스님의 의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어쩌면 스님은 굳건하게 살아온 당시대의 삶을 기록함으로써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우리 생명질을 모르는 생각, 불가가 생각 깨닫지 못한 승가대 학인 스님들이 관은 큰 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들었던 자리는 깊이 새겨둘 시간이었다. 내 안에 나를 깨뜨리고 불심의 본성을 찾아 나서는 일. 큰 스님의 자상하신 말씀은 수행자의 본분사를 자꾸만 되새기게 해주셨다. 우리는 생명을 버리기 짧지 않기 때문에 여자처럼 못해가던 우리 키가 인간 말이야. 우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라 문제. 그 첫째 되기 가면 나고 죽는 일이 뭐냐 하는 성공 모르는 걸 성공대로 살 수가 있어야지. 성공 밖에 탐진 내고 중진 내고 다 이런 말.
여러 스님과 대중이 함께 참석한 이 자리에서 관흥 큰 스님은 생명의 고귀함과 존엄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다. 심리적으로 하는 게 행동으로 하는 거. 운문사는 여러 방송을 통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소개되었다. 불교 TV, 불교 방송, 대구 MBC에서는 운문사를 취재해 방송하기도 했는데 대자원 민진이의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이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로 자리 잡고 있다. 승가대학의 학장 스님이 아이들을 반겨 맞이하고 애기들 또 잘 왔어요. 학장 스님 인사드립니다. 아이들에게 학장 스님은 낯익은 모습으로 와닿는다. 자, 이거 과자, 이거 개수가 많은 견호라 먹어요. 무거워서 들어간다. 고맙습니다 하고. 아, 이 두분 사다 줘야지. 온문사 스님들과 대자원에 있는 조경규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할아버지가 온문사 스님들에게 무료로 침을 넣고 약을 지어준 것을 계기로 스님들은 대자원 아이들을 알게 됐고 그 후 아이들 돌보는 일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대자원에서 한 달에 2번 법회를 보는 것 외에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은 아이들과 1대1로 결연을 맺고 있다. 은사와 상자의 관계인 셈이다. 스님 민홍 스님. 스님 민홍 스님은요? 민진이는 자신의 은사 스님이 보이질 않자 안타까운가 보다. 언니처럼 엄마처럼 기댈 수 있는 은사 스님이고 보면 어서 뵙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게 당연지사다. 은사 스님이 주신 편지, 은사 스님 주신 선물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법회 보는 스님들이요. 가져가면 또 아이들은 2주 동안 기다리면서 편지를 또 쓰나요. 한 통 써놓을 때는 거의 없어요. 2통, 뭐 3통 이렇게 막 적어 놓거든요. 그럼 또 가져오고 아이들은 2주에 한 번씩 스님들이 찾아와서 법회 봐주고 선물 주는 거 그게 가장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스님들은 오늘 우리 상자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올까 하는 그게 또 은사 스님들은 그게 가장 관심사죠. 민진이도 고민할 나이잖아, 그지? 민진이는 애타게 찾던 민홍 스님을 겨우 만났다. 민홍 스님은 수업 전에 잠시 짬을 내주었고 그 와중에도 과자를 챙겨가지고 와 건네주었다. 집에 한번 놀러 가자. 예. 민홍 스님을 만나기 전 5년 동안은 기석 스님이 민진이의 은사 스님이었다.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다른 절에 계시지만 가시기 전까지는 줄곧 민진이를 돌봐주었었다. 그 이전에는 또 은철 스님이 민진이의 은사 스님이 돼 마음을 받아주었었다. 이렇게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은 대자원 아이들을 1대1로 보살피고 그 스님이 졸업해 나가면 다른 스님이 그 일을 대신하는 것을 오늘날까지 계속해오고 있는 것이다. 적과의 싸움에서 물러나지 말라. 세소고개를 설하신 원광국사가 계셨고 신라 화랑의 훈련장인 장군평, 너른 벌판이 곁에 자리 잡은 운문사. 93년 5월 명성 스님과 학인 스님들은 육군 사관학교가 초청한 사경 법회에 참석했다. 국토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지닌 사관 생도들이 이날 사경한 경전은 반야심경. 명성 스님은 오늘날 지니는 반야심경의 의미를 일깨워 주시기 여념이 없었다. 그 삼국 통일의 중추 역할을 한 그 화랑 5개를 한 그런 그 원광국사가 주석하는 곳이라 여러 그
있고 기백이 넘치는 여러분들을 대할 때 그 옛날 그 호거산에서 수련하던 하랑도를 대할 것 같아서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 묻혀 있으면서도 조금 더 때묻지 않는 것이 마치 연꽃과 같다 해가지고 연꽃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반야라 하면은 지혜를 뜻하죠. 지혜. 이 지혜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의 바로 스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를 통해서 삼세제불이 다 부처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야라는 것은 삼세제불의 스승이고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자 한자 써내려가면서 부처님의 말씀 되새기고 마음속 염원을 간절히 기도하는 사경법회. 사경한 반야심경은 소중히 정대한 뒤 법회가 끝난 후 정갈이 불살랐다. 나라를 지키는 사관 생도들의 결의는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 되고 촛불의 희생 정신은 온갖 용락을 버리고 출사 사문의 길을 택하셨던 부처님의 그것과 일체가 된다. 운문 학인들과 일체가 되었다. 부처님이 이 오타각세에 오신 뜻도 내 마음에 부처님 한 분 모셔주기 위해서 아니었을까? (93년) 부처님 오신 날에는 MBC의 운문사가 소개되기도 했다. 여느 날 같으면 오전 강의가 한창일 시간. 운문사 안뜰에 경책 대신 어깨에 걸망 하나씩을 짊어진 학인 스님들이 4월의 화사한 봄볕 아래 모여 학장 스님을 기다리고 있다. 야외에 가서 이제 모두 수업을 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현재 학인들은 울력을 쌓이는 복밭이라 즐겨 부른다. 이는 스님들이 땀 흘려 일함으로 시주님들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고 그 공덕을 산 경험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절의 법도나 여러 가지 배울 것이 많은 1학년이지만 이들은 틈이 나는 대로 만세루에 모여 선배 스님으로부터 법 고치는 법을 신명나게 배운다. 열애께서 열반에 드신 지 3000년이 가까움이라. 목숨도 또한 줄어드니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부지런히 정진하되 머리에 붙은 불 끄듯이 하고 다만 부상함을 생각하여 삼가 방일 말지어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다는 것은 마음의 등을 밝혀 중생을 지혜의 광명 세계로 인도한다는 뜻이다.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꽃잎을 붙이는 스님들의 손끝에는 연등만큼이나 고운 작은 꽃이 피어오른다. (94년) 4월에는 27회에서 30회 졸업식이 있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대웅보전 봉불식이, 97년에는 운문승가대학원이 개원되었고 현판식이 있었으니 운문사의 역사는 하루도 쉬지 않았다.
경상북도 거의 끝자락에 위치한 청도. 이곳 청도는 복숭아가 유명한 고장이다. 사실 배우 혜은이를 데리고 청도에 온 이유가 떠나간 사람에게는 그리움의 인연으로 남고 그리운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법연을 예감하게 하는 곳. KBS 그곳에 가고 싶다에서는 청도 출신 영화감독 박철수 씨가 출연해 운문사의 곳곳을 알리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한국 소나무란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소나무가 쳐졌을까? 근데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해명은 안 되는데 무슨 도량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늘 궁금했었어요. 이 소나무는 생각이 없으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 도량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을 때 수행자들은 이 소나무처럼 정말 몇백 년이 되든 그리고 이 소나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오나 비가 오면 더 파랗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빛나죠. 네, 그렇게 드러나고 또 사람도 된 사람은 일이 어려웠을 때 그 사람의 진심을 장부의 마음을 안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듯이 이 수행자들에게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싱싱하고 푸른 그런 어떤 절개 같은 거를 상징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렇게 위로 얼마든지 뻗쳐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처진 것은 중생을 교화하고 항상 뭐 이렇게 교화도 교화하고 이제 겸허하고 그런 공손한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라. 뭐 이런 무언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로 저는 이 도량하고 함께 좋습니다. 운문사 비구니 스님들의 모습을 혜은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방에 큰 상을 차리고 호명을 해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비구니로서 자질을 갖추게 하고 인천의 사표로서 운문사 승가대학은 99년 4월 31회에서 35회 졸업식을 올렸다. 35번 보냄과 떠남이 있는 자리에서 35번의 새로운 결의가 있었을 것이다. 비구니계의 실질적인 요람으로서 한국 불교의 거목으로서 운문사 승가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강조되는 일이기에 운문사 승가대학의 졸업식, 학인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의식이 아닐 수 없다. 만남을 설레이고 반가우나 헤어짐은 애틋하고 섭섭하지만 어느새 이 자리에 서서 작사를 하는 이 순간이 좀처럼 믿어지지 불교와 천주교, 원불교 여성 수도자들의 모임인 삼소회에서도 학인 스님들의 활동은 활발하다. 99년 5월 8일 여의도 KBS 홀에서는 북녘 어린이 돕기 삼소 음악회가 열렸으니 음악을 통해 종교 간의 벽은 허물어졌다. 성가 아베 마리아의 멜로디가 은은히 울려 퍼지는 성 프란치스코 회관. 하지만 이곳에 오늘따라 낯선 풍경이 펼쳐진다. 승복을 차려입은 비구니들과 원불교의 점녀들이 수녀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바로 원불교, 천주교, 그리고 불교의 여성 수도자들의 모임인 삼소회다. 호계 삼소라는 중국의 옛 고사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삼소회. 서로의 사랑과 화합을 보여줄 음악회를 앞두고 노래 연습에 한창이다.
마음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려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삼소회의 여성 수도자들이다. 바쁜 연습 일정을 뒤로하고 오늘은 수국사를 찾았다. 이 또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필요한 과정이다. 오랫동안 다른 믿음으로 살아온 삼소회 회원들이지만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모습에는 종교의 벽을 뛰어넘는 한결같은 영혼으로 가득하다. 믿음은 다르지만 한 길을 가는 동반자임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나 삼소회가 지향하는 친목과 화합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양보하는 부단한 노력만이 진정한 화합의 결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제 삼소회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또 다른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굶주림에 고통받는 북한의 어린이들. 지금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웃음을 잃어버린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만의 미소를 되찾아주고 싶은 삼소회의 자그마한 소망. 모든 북녘의 아이들이 환하게 웃음 지을 그런 미래를 삼소회는 간절히 기도한다.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리는 북녘 어린이를 돕는 동시에 화합의 장을 마련했던 삼소회. 자비는 결국 하나로 이어졌다. 한 번째 여름 불교학교. 어린이들의 여름은 부처님 말씀으로 순화하신다. 어릴 때부터 부처님께 기도하고 공양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여름 불교학교는 해마다 그랬듯이 운문사의 여름을 더욱 시원하게 해주었다. 그러한 일지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우리 부모님이 원하고 또 사회가 원하고 나라가 원하는 그러한 착한 어린이가 됩시다. 어린이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 지도하는 99년 한 해 참석 인원만 해도 699명이었다니 운문사 승가대학은 명실공히 어린이 포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처진 소나무의 근엄한 기세만큼이나 겸허한 가르침으로 이어져온 운문사 승가대학의 정신. 지난 12년 동안 운문사 승가대학이 걸어온 역사는 우리 비구니의 올바른 사항을 제시해주기 충분한 것이었다. 4년 동안 승가대학에서의 빈틈없는 일과 그 속에서도 부처님 계신 곳은 어디든 찾았던 학인 스님들의 자취는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수행의 길 늦춰지거든 운문사 도량 푸른 소나무를 생각할 일이다. 영겁의 세월 한 점에 운문사에서 배웠던 수행승 모두의 정진이 그와 같았던 것처럼 말이다.